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역사 문화의 생성과 발전 과정. 첫 시간에는 1강에 비스타 교수가 30분을 강의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얘기를 하고 1시간 동안 제가 특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스타 교수를 비롯한 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진행한 겁니다. 비스타 교수가 의외로 질문을 여러 개 했었고요. 한국사 전공자 입장에서 시각을 교정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분은 잘 우리 역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제 자체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저는 비긍정적인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를 갖고 우리 전 역사를 규정할 수는 없고 특히 이런 내용은 이번 강의에서도 누차 얘기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천 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 유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적 유전자가 그런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강은 한국문의 고유성과 유라시아 세계의 연관성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세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숨은 의도는 일본과 중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열도의 진출 과정과 적어도 야요이 시대 그리고 고대 국가 생성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의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한 겁니다. 제가 제 책을 들어가면서 나는 이 분야에서 책을 썼는데 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하더라.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제는 제가 만추리아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만주가 고구려나 무슨 한국 역사에 연관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남만주는 우리 민족의 발생 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 있던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는 무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때로는 서남 방향으로 진군해서 오늘날의 중국의 해와 이북에 북중국의 정복 국가를 많이 세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비나 고란족들은 6세기 중반에 중국 사서에 따르면 우리 계통과 언어가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추리아는 우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국가 개념이 아니라 질서와 체제와 그리고 지리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정복국가를 세웠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 지혜가 모여서 중국 문화를 이뤘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대단히 위대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정만의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중국이 착각한다면 말 그대로 중국은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의 모든 문화의 용광로로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빛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탁의 말을 한 거죠. 이 동아시아 연구회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20명의 중국학 연구자들과 9명의 일본학 연구자들이 있고 1명의 한국학 연구자밖에 없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문에 칼럼도 쓰고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의 지성계나 역사계나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에 우리 한국학자들 파견해서 한국학자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 동아시아 역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줘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내부에서 큰 소리 쳐봤자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렸는데 고구려는 나라조차 몰랐던 외국학자들의 이어본 역사는 중요했었다. 이번 강의로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도 교정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한국인도 이제는 역사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 비교래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역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한국은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고 그리고 한류의 핵심도 역사라는 사실을 자각하길 바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보면 강의 나와요. 우리나라 한류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만 보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거기 핵심이 되는 역사, 사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 그리고 외모로 드러나는 걸 보면은 우리가 BTS라든가 이게 열광하지만 외향으로 보면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듬에 관해서 우리 것이라고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건 서양 문화의 하류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 알려주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돼요.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리듬이 있고 우리의 멜로디가 있고 중요한 우리의 로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찾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계에 우리 알린 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내부에서도 뭐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나에게도, 한국에도, 그리고 미국 너희들에게도, 그리고 세계에게도 중요한 날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은 나의 문제나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인류 문명에 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를 여기서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가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아시아는 현재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동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개 나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구도가 결정된 것은 저는 동아시아 국제대전, 동아지중해 국제대전, 즉 70년 전쟁이라고 제가 명명했던 그 사건의 결과라고 봐요. 그때 비로소 중국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일본국의 탄생이니까 이런 삼각체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시죠?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까? 제가 마지막 한 게 뭐냐면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 힘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현재 한국의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다. 처음에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에 악유이다. 붙어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다. 한반도에만 되어 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